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들 힘들어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질 않는 얘기네요. 어떻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감염률이 따라서 같이 올라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 백신에 뭐 문제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뭐 혼밥은 된다고 안 맞은 사람들 혼밥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 식당에서 혼밥도 안 받는다. 이렇게 막 시중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네요. 부스터샷 맞으면은 오미크론 뭐 상관없다 그러더니 부스터샷을 맞아도 오미크론이 이제 돌파 감염이 되는 상황이고, 진짜 이쯤이면은 분명하게 이 백신 접종에 유일하게 의지하는 방역체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게 상식일 텐데 왜 도대체 이렇게 안 하는 건지. 무슨 뭐 질병청장이라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뭐 2만 명 늘어날 거예요. 지금 국민들 갖고 뭐 공포 분위기 만들고 협박합니까? 뭐 지금 장난질하는 겁니까? 참 기가 막힌 혼란 상황이네요. 이거를 돈을 뿌려갖고 이 혼란을 다 잡는다. 참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채널24기 하소연의 단도직입입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이거 좀 회초리를 들려도 이거 회초리 들었다가 이게 자꾸 이런 현상이 이게 간표인으로 연결될까 이거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말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뭐 여당 후보 그거 뭐 말 상대도 되지를 않고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니까 또 그렇고, 어쨌든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또 쓴소리 한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요새 이제 내놓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실용주의를 가려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실사구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실용주의와 실사구시 채널 24K의 논지죠. 채널 24K의 사상이고. 그래서 저희는 한 1년 전입니다. 정확히 지금 좀 한 1년 전인데, 실용주의는 어떨까? 이데올로기는 말고라는 제목의 동영상도 찍어서, 아주 긴 동영상을 찍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던 적도 있고, 그 뒤에 수차 이제 그런 견해를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당연하게도 이 실용주의나 실사구시라는 거는 이거 함부로 얘기할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좌파 우파의 이야기를 다 이해해 놓고 그것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이것까지를 파악해 놓고 난 다음에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게 실용주의여야 하고, 그리고 실사구시여야 하는 거죠. 특히 실사구시라는 얘기 논어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공자가 그 말을 하게 되기까지 그 논어에서 실사구시 이용후생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정도까지도 좀 알아두면 그럼 좀 좀 아는 것 같이 보이기로 할 텐데, 그런 백그라운드의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실용주의 하겠습니다, 실사구시 하겠습니다, 너무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문제는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문제에 답할 수 있는 그만한 깊은 사고를 하고 사고 경험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어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은 자유를 위해서 사느냐, 인간은 평등을 위해서 사느냐, 우리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쭉 읽었듯이 그 정도의 사고를 끝내놓고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참 너무 쉽게 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어쩌고 지금 요란한 이 이데올로기 집단들, 이들보다 훨씬 우월한 대안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들어올 공격까지도 예상하고 그것을 딱 누를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할 자신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우선 이제 윤 후보가 내놓고 있는 직접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지요. 윤 후보가 얘기하는 피해, 코비드-19으로 인한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이제 보상 문제 같은 거, 그거 한번 실사구시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채널에서는 이미 이런 식의 윤 후보가 내어놓은 100조 원 뿌린다, 이런 식의 얘기는 진짜 이건 안 되는 얘기다.
이건 실용주의적이지도 않고 실사구시적이지 않죠. 전혀. 이거는 그냥 좌파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그것이 가져올 폐해가 1단계, 2단계 어떻게 생겨나고 이것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미 저희는 동영상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뭐 그런 얘기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간단한 문제 하나에 있어서도 자기가 얘기한 노선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걸 드러내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다음으로 지금 제 선거에서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돼 있는 주택의 문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만 봐도 도대체 얼마나 이 주택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거기에 무슨 실용주의가 있고 실사구시가 있느냐. 주택 문제라는 것은 인간이 삶을 사는 거에 대한 문제고, 인간의 삶은 경제적으로 보면 소득이 우선 생기고 소득에 따라서 나머지 인간의 사는 문제가 종속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소득이 많아지면 집도 좋은 거 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소득이 낮아지면 집도 허술한 거 하고 먹는 것도 거칠어지고, 이렇게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소득이 정점에 있으면서 그것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문제는 종속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요. 따라서 주택의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해서 어떻게 풍요롭게 해서 그 종속적인 과정으로 누구나 집을 자기가 살고 싶은 집 쉽게 얻어서 살 수 있게 하겠다든지, 이런 논리적인 그림이 나와야 이게 실사구시고 실용주의죠. 자칫 이거 함부로 그냥 막 집 짓겠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집을 짓겠다고 막 그러던데요. 우리는 그 경험이 이미 노태우 시절에 했습니다. 노태우 씨가 100만 호, 주택 100만 호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어마어마한 인플레가 일어났고 뭐 이 임금의 급등이며 난리가 났었죠. 한국 경제가 마비될 뻔했었죠. 그 후유증으로 IMF가 왔다라는 거, 그 하나의 빌미가 됐다라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극단적인 경제의 폐해 중에 하나인 주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것에 씨앗을 뿌렸고 그 원조가 됐던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막 지어서 공급하면 된다고요? 도대체 옆에 있는 어떤 참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실용주의고 실사구시라고. 하물며 이제는 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 검토하겠다? 도대체 노동과 자본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라는 것이 어떤 위치인지 기업에서, 이 얘기 유럽에서 미국에서 나올 때 이거 다 좌파 포퓰리즘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영을 대표하는 이사를 노동자를 시키면 그럼 노동조합에다가 경영진을 갖다 보낼 겁니까? 노동조합 대표 경영진에서 보내서 뽑을 겁니까? 이제 뭐 그것도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야 공정할 거 아닙니까? 참 긴 얘기 하기에는 그렇고, 자기 스스로의 장단점, 그리고 자기가 뭘로 득점할 수 있고 뭘로 실점할 수 있는지, 그 찬스 하나를 실사구시적으로 구분 못하면서 우리 채널 24K에서는 윤석열의 스와트 분석,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험 요인, 이거 분석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거 하나를 관리할 줄도 모르면서 그런 거 관리하는 게 실사구시적인 자세지요. 그러면서 무슨 정책에서 실용주의 실사구시 얘기합니까?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고 선조들이 가르치셨고,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좀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모르는 거, 그렇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지금 당장 답을 드릴 수 없지만 좋은 참모들을 구해서 그들과 의논하면서 정말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답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유를 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슨 만능이고 대통령은 워킹 라이브러리여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아니어도 윤 후보가 소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도 잘 알아야 되고 법치에 대해서는 전공이고 그리고 인재의 고른 등용이라든지 이런 공정성 같은 거 이거 늘 얘기해 온 거고 자신의 덕성, 국가에 대한 국가관, 안보관 이런 거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주제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동시킬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나의 주제로 먼저 던져 넣을 줄 알아야죠. 골치 아픈 경제 문제는 현재 이 정부가 있는 대로 다 망가뜨린 거.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 원상회복시켜야 될 거 원상회복부터 시키겠습니다. 그걸 위하여서 전력을 우선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제 주변에 좋은 인재들 그 양반들하고 깊이 의논해서 무너진 기둥을 하나씩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실사구시적인 대책이죠. 무엇보다도 윤 후보가 정말 실사구시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부조리하고 무논리하고 그 뭐 자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대요. 잡탕 같다. 이런 선거 대책위, 이 질서 체계부터 시급히 정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쥐고 흔드는 이런 잡스러운 잡상인들을 쳐내는 것, 이런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실사구시적인 자세일 겁니다. 벌써부터 거미줄이 가득 차서 거기에 독거미들이 설치고 있는 그런 집안 청소부터 우선 해보실 걸 권합니다. 고름이 더 고이기 전에 말입니다. 그게 실용주의고 그것이 실사구시입니다.